네, 안녕하세요. 증권맨 김서진입니다. 2월 12일 저희 리딩반에서 매매했던 거 복귀해드리고 13일치 관심 종목도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 반은 이지라는 종목을 이때 이제 1월 29일인데요. 이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전고점까지 한번 칠 수 있다라는 느낌으로 봤었어요. 그러니까 장 끝나고는 이렇게 윗골이 달린 음봉으로 끝났지만 장 중에는 시가 이렇게 시작해서 전일 고점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었고 이제 돌파도 했다가 이제 죽은 흐름이기 때문에 최소한 저는 뭐 한 16,000 한 700원, 16,700원까지는 반등을 주고 좀 떨어져 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16,000원 돌파할 때 매수가 들어갔다가 목표가까지는 이제 주지 못하고 밀렸는데 익절을 하거나 뭐 이제 손절까지 이제 뭐 감행이 좀 못했어요. 왜 그랬냐면 당시에는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이, 그러니까 수소차가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하는 와중에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수소차가 힘이 저는 괜찮다고 느꼈고, 뭐 잘하면 한 번의 상승 정도는 더 나와주지 않겠나 하는 이제 생각을 좀 갖고 있었어요. 그때 뭐 EM 코리아나 유니크나 하는 종목들도 그다지 이제 시세가 확 죽는 모습까지는 보이지 않았었기 때문에 EM 코리아나 유니크 같은 종목들은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 상태였고,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종목 중에 수소차 테마주 중에 이지가 괜찮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뭐 좀 홀딩을 해보면 뭐 이렇게 좀 돌림이 나오지 않겠냐 하는, 그때 이제 장이 또 워낙 좋았어요. 그래서 약간은 안일하게 뭐 이렇게 대응을 하지 않고 좀 홀딩을 했던 경향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매수가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은 수익도 한 4% 가까이 줬었는데 당시에 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수익 기대 수익률을 좀 높게 봤던 경향도 좀 있고, 그런 부분은 뭐 매매하면서 조금 안일하게 본 경향이 있지 않았나. 최소한 4% 정도 반등됐다가 떨어진다면은 최소한 뭐 이런 정도에서는 익절 혹은 뭐 본절, 여기 깨버리면 이제 손절까지 정도 갔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대응을 하지 못했죠. 거기다가 기준선에서 이제 2차 매수를 하려고 14,000원에 제가 이제 2차 매수가를 드렸는데 한호가 위에서 찍고 이렇게 반등이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2차 매수가 됐으면 한 본전 정도에는 그래도 나올 수 있는 정도의 반등은 나왔는데 2차 매수가 되지 않고 가는 바람에 이제 지켜보다가 이날 이제 14,600원에 2차 매수가 들어갔고, 어제 이렇게 끝나는 와중에 뭐 수소차 관련주들이 시간외에서 많이 뛰었어요. 그래서 이지가 잘하면 11선 뚫어내는 뭐 양봉 하나 정도는 만들어줄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오늘 장을 오전장에 기대를 하면서 지켜봤는데, 뭐 성창 오토텍도 그렇고 뭐 EM 코리아, 유니크 이 모든 종목들이 그냥 갭 띄우고, 수소차 관련해서 뭐 대장주라고 하면 지금 뭐 EM 코리아랑 라이트로는 상승은 좀 있었는데 좀 뭐라 그럴까요? 대장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래서 저는 빼놓고 안 보고 있었고, EM 코리아가 대장이라고 보고 있는데 시가 6% 뛰고 그냥 쭉 밀려버려요. 이렇게 되면은 EM 코리아도 그렇고 성창오토텍도 그렇고, 이런 식이면은 수소차는 거의 그러니까 호재가 나와서 단체로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쭉 밀려버린다. 이거는 수소차가 거의 재료가 수명을 다 했다라고 단기적으로는 볼 수밖에 없는 모습이잖아요. 또 기적적으로 어떻게 더 잘 될 수도 있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희망을 걸기는 힘든 모습들이에요. 차트상으로만 봤을 때는. 그래서 이지도 한 본절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오전장에 갭 띄우고 조금 가는 듯 하더니 쭉 밀려요. 그래서 한 3% 정도 손절을 하고 저희는 이제 나와 버렸습니다. 오늘은 뭐 이제 요 정도 저희가 매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관심 종목으로 삼아 놓을 것을 이제 내일 어떤 종목을 좀 매매를 하면 좋을지 저도 장 끝나고 봤는데, 새롭게 튀어나온 종목은 DSR 친구들이랑 아세아텍, EXT 뭐 요 정도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새롭게 세력봉을 만들어낸 친구들 중에는 EXT는 포항 지진 관련주로 뭐 어저께까지만 해도 엮이는 것 같더니 대북주로 엮여 있더라고요. 뭐 대북주로도 엮여 있고 어디선 또 뭐 예타면제주라고도 하고 해서 정확히 뭐 모르겠어요. 뭐 제가 이제 돈 내고 보는 인포스탁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는 대북주로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EXT가 어저께는 제가 약간 잡주 같아 보여서 조금 꺼려진다고 그랬던 이유가, 저는 이제 어떤 종목을 관종으로 삼을 때 처음 듣는 종목들은 예전에 어떤 패턴으로 얘가 흘러왔는지를 좀 많이 봐요. 근데 이럴 때 보면은 살짝 잡주스러운, 양스러운 움직임들을 보여주잖아요. 급등 후에 그냥 쭉 밀어버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매매할 때 좋은 거는 이제 급등이 나왔으면 충분히 먹을 만한 반등을 좀 준 다음에 이렇게 떨어진 종목들을 우리는 좋아하고 찾아다니는 건데, 급등 후에 물론 윗꼬리가 길게 달리긴 했습니다만은 이틀차부터 이런 식으로 내리 꽂아버리는, 그냥 쭉 올려서 쭉 털고 먹는 이런 패턴은 그다지 선호하는 패턴은 아니에요. 근데 얘가 예전에 좀 그런 패턴이 있었어서 뭐 일단은 좀 지켜보자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대북주력 끼면서 이렇게 상승을 보인다. 거래대금도 뭐 한 330억이면은 뭐 양호한 정도, 한번 매매 관점을 삼아 볼 만은 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1일차 캔들 어떻게 형성됐는지는 지켜보는 게 좋지 않겠나, 보수적으로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DSR 제강이랑 DSR도 좋긴 한데, 상한가를 너무 일찍 닫아버려서 그런지 거래대금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아마 내일 거래대금이 빵 터질 텐데요. 음, 어떤 그러니까 상한가 1일차에 우리가 공략을 할 때는 상한가 1일차는 변동폭이 워낙 크고 앞으로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겠다라는 사인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력봉이 나오고 다음날 캔들이 예를 들어 어떤 모습으로 형성이 되면, 이 종목이 2일차, 3일차 어떤 패턴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겠다라는 게 판단이 서는데, 세력봉 1일차에 우리가 바로 공략이 들어갈 때는 그런 판단이 없이 바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 손절은 필수로 들어가 줘야 되는 거고요. 그냥 바로 그냥 음봉으로 내리 꽂아버리고 털고 그냥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 우린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변동성도 워낙 크고요. 그래서 좀 손이 빨라야 됩니다. 세력봉 1일차 매매는. 그래서 이 종목을 만약에 다음날 시가가 너무 높게 뜨거나 또 반대로 갭이 너무 많이 하락하거나 하면은 일단은 매수 안 하고 좀 보류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적당히 시가도 뭐 한 3% 이내로 좀 뜨고 근처에서 형성이 되고 또 막 거래량이 너무 많이 윗꼬리 달리면서 터지면서 쭉 tum에 나오는 모습이 아니라면 뭐 한 이 정도쯤에서는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요. 5,400원 부근, 5,400 뭐 한 5원, 10원쯤, 5,400 한 10원쯤에 매수해서, 그러니까 오전에 일찍 떨어졌을 때 좋아요. 오전에 빠르게 떨어졌다가 꼬리 달고 쭉 올라오는 반등 한 3, 4%, 4% 이상 정도는 먹을 수 있겠다 싶은 구간이죠.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고, 이거를 뭐 만약에 이제 접근을 못했다 싶으면 좀 충분히 기다렸다가 가격 조정이나 어디 뭐 이제 특정 지지 구간을 지지하는 모습을 확인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접근하는 게 나쁘지 않겠죠. 그러니까 오전에 뭐 이 가격대를 바로 줄 수도 있고 물론 깨질 수도 있고요. 깨면 바로 손절하는 게 좋겠죠. 밑에 어떤 지지 구간이 없으니까. 아니면은 오전에 뭐 이렇게 움직이다가 스물스물 내려와서 이 가격대를 오후 내내 지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한번 매수해 볼 수 있는 관점은 있죠. 이런 식으로 DSR은 보이고요. DSR 제강은 워낙 빨리 닫혀버려서
어떤 지지저항의 타점으로 다음날 세력봉 1일차에 매매를 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당일날의 어떤 주가의 움직임들을 보면서 매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니면은 1일차 캔들을 형성하는 거 보고 2일자부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절대선이 이렇게 올라오면 닿는 구간에서 한번 매매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아세아텍 같은 경우는 얘도 이제 대북주로 엮였는데 상한가가 마감된 상태로, 상한가가 좀만 더 일찍 마감이 돼서 이렇게 갔으면 다음날 뭐 한 6,400원 좀 한 템포 낮추면 뭐 이 정도, 6,200 뭐 한 60원, 1타점은 6,400 한 10원, 2타점은 6,200 한 60원 정도 잡고 시가 뜨는 거 보면서 내가 1타점에서 잡을 것인지 2타점에서 잡을 것인지 뭐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상한가가 거의 종가에 말렸어요. 그래서 조금 애매하다. 요즘은 장이 1월달처럼 막 테마주들이 막 화랑 이렇게 뭐 그냥 사면 날아가는 그런 장이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 상황으로 봐도 좀 너무 조정 없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언제 그러니까 투매가 나온다는 게 아니고요. 언제 음봉 하나 길게 꽂아도 이상하지 않은 주가의 위치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너무 조정 없이 이렇게 거의 5일선 타고 올라왔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할 필요는 있지 않겠나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종목들 매매할 때도 평소보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매매하는 게 좋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EXT는, 야, 이 종목은 진짜 고민이 좀 돼요. 저는 그냥 좀 안전하게, 뭐 물론 이런 부분 5,400 뭐 한 40원 30원, 5,250원 정도를 타점으로 잡고 한번 반등 노려볼 수 있긴 한데요. 이런 정도 되겠죠, 타점이. 저는 그냥 안전하게 이제 제 절대선 이렇게 올라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오면 닿을 때 한번 매매를 해볼까 지금 관점으로 삼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는 IHQ가 또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이 친구는 수급, 이제 매각 기대감 이랑 뭐 실적 기대감, 드라마 흥행 때문에 실적 기대감이 두 가지가 또 재료가 겹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테마주는 아니지만 수급주로서 오늘, 그러니까 조금 이제 수급이 조금 나가긴 했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움직임도 그렇고 기관에서도 좀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친구가 만약 내일 눌림이 좀 나오면, 오전에 빠르게 눌림이 좀 나오면 2,490원, 2,500원은 조금 높은 것 같고, 물론 이제 이게 눌림을 주지 않고 뭔가 좀 호가창에서의 상승의 기운이 느껴진다라고 하면 조금 공격적으로 잡아볼 수도 있는 건데, 그거는 이제 내일 이제 생각해야 될 문제고요. 절대선 이렇게 있는 2,490원이나 저점인 뭐 한 이쯤 2,470원, 이 정도 타점에서 한번 눌리면은 매수를 해서 반등 나오면 전고점 부근 2,500만 70원 이렇게 해서 좀 팔고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종목이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종목도. 그 다음에 뭐 이제 보고 있는 인터임은 조금 일단 올려는 놨는데, 환경 관련주잖아요. 전고점 돌파하는 모습 때문에 올려는 놨는데 상승률이 14%짜리라서 일단은 제가 보류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5G 관련주인 오이솔루션이 움직임이 좋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제가 일단 지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선이 뭐 이렇게 돼서 만약에 혹시 눌리면, 주가는 뜬데 이렇게 따라가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고요. 혹시 눌리면 저점 부분이나, 이건 좀 내일 봐야 될 것 같아요. 21,000원 저점 부분까지 눌리면 한번 매매 관점은 가져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무조건 매매해야겠다 이런 뭐 그런 생각이 드는 종목은 아니네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바이로메드도 오늘 음봉이 하나 좀 길게 나왔는데, 평소에 장이 좋을 때 같으면 11선에 딱 붙여서 한번 11선 반등 노려보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이 그러니까 하락이 나온다는 게 아니고요. 음봉 하나 길게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지금 흐름이기 때문에 좀 조심은 해야 된다. 그래서 평소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11선 깨는 음봉 하나 정도가 더 나오면 27만 원까지는 안 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주면은 땡큐 하고 잡으면 되는데, 음봉 하나로 여기까지는 이렇게는 안 줄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막 그렇게 막 매물이 막 출현되는 그런 지금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투매는 조금 안 준다면은 11선 살짝 깨는 투매 나올 때 이 정도에 접근을 해볼까 지금 이제 일단은 계획 정도는 세우고 있어요. 근데 모든 매매는 다음날 당일의 흐름을 보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항상 시나리오만 이렇게 세워놓고요. 내가 다음날 어떤 종목을 매매하겠다 시나리오만 이제 여러 개 세워놓고 당일이 돼서 떤 종목을 이제 매수할지를 판단하는 거죠. 이런 정도 있고, 그 다음에 딱히 국일신동도 제가 지금 절대선이 올라오면 닿을 때 매매를 할까 말까 저도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근데 국일신동이 지금 황교안 테마주죠. 근데 주가의 위치가 조금 부담스럽죠. 한 5일선까지 눌리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내일 좀 장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8,500원이나 여기까지 눌리기는 조금 힘들겠죠. 그래서 공격적으로 잡으면 한 8,900원에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8,900원에서 한 8,750원 타점? 이쯤 오면은 단일가 한 2일차 정도 되잖아요. 이쯤 오면 잡아서 단일차 3일차에 뭐 별다른 움직임 없다가 단일가 풀리는 날 뭐 한 9,750원까지 상승 한 번 정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렇게 뭐 좀 일단은 보면 될 것 같고, 일신석재는 어저께 제가 이 상태에서 이제 말씀드리기를 상승이 한번 크게 나왔었기 때문에 이 종목 이제 제가 매매해서 먹고 나왔는데, 상승률이 한번 크게 있었기 때문에 떨어질 때 다시 재매수 관점으로 삼기는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음봉 하나 나오는 게 좋다. 그래서 보수적으로는 뭐 한 이 정도 타점인데, 음봉 하나 뜨면 5일선 붙여서 한번 반등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간 좀 보수적으로 음봉 하나 떠야 매수 관점이 될 수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5일선에 붙였는데요. 이제 내일 되면 5일선이 지금은 여기 이제 5일선을 올라탄 모습으로 보이지만, 내일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어쨌든 종가가 5일선 밑으로 내려와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3일차까지가 5일선에, 그러니까 4일차부터 5일선을 깨면 투매 가능성이 좀 많이 높아요. 4일차까지 5일선을 타면 한번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보통 높고요. 이거를 뭘 보면서 말씀드리면 되냐면, 보세요. 고려시멘트가 4일차에 5일선을 지지하고 종가를 확실히 5일선 위로 말아주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날 급등이 이렇게 슈팅이 나오죠. 매매했던 겁니다. 저도 리딩반에서도 매매했던 거고. 근데 이제 방금 뭐였죠? 일신석재처럼 5일선 지지는 했지만, 그러니까 지지했다고 보기도 좀 애매하긴 한데, 확실히 종가를 위로 말아 올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내일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서 타점은 여기까지는 투매가 나오긴 좀 힘들 것 같으니 3,300원 여기까지 오면 진짜 땡큐 매수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오기는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또 이 위에서 잡기에는 또 적당한 타점이 좀 없어요. 지지 구간도 없고 해서 저는 한번 3,400원부터 3,300원 사이 타점에 한번 기다려 보는 게 좋을 것 같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 신석재는 좀 기다렸다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극적으로 갑자기 갭 뛰어서 딱 시작하면 5일선 위로 딱 올라타고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보다는 하락의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싶고, 어저께 특수건설도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음봉이 하나 길게 나오긴 했고, 5일선에 이렇게 닿긴 했지만, 여기서 이제 5일선 한 번도 안 닿고 여기까지 상승이 나왔고 5일선에 닿잖아요. 근데 주가의 위치 자체가 여기서 5일선 공략하기에는 좀 높아요. 부담스럽죠. 그래서 음봉 하나 더 나와야 되는데 7.5일선까지 붙는 음봉 정도는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11선까지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7.5일선과 11선 사이쯤에 한번 시원하게 떨어지면 잡아서 반등 한번 먹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저희도 이제 리딩반에서도 8,610원에 매수가를 드렸어요 오늘. 근데 좀 덜 주고 일단은 좀 덜 준 상태죠. 내일 매수를 감행할지 안 할지는 이제 또 저도 내일 지켜봐야 하는 거고, 특수건설처럼 아까 좀 이렇게 매수가를 덜 줘서 매매가 안 됐던 게 있었는데, 고려시멘트도 제가 3,710원 이렇게 드렸었는데 매수가를 좀 덜 줬죠. 그래서 어설프게 지금 이렇게 반등이 살짝 나와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은 아싸리 한번 좀 더 떨어지길 기다리는 게 나쁘지 않겠다 싶네요. 그 다음에 용평리조트도 제가 어제 이 상황에서 똑같은 거예요. 일신석재랑 5일선을 얘가 이날 종가를 5일선 위로 말아 올리려면은 확실히 양봉을 형성하면서 말아 올렸어야 돼요. 근데 5일선이 내일 되면 이제 올라올 건데 그렇게 되면 5일선을 깨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음봉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음봉이 이제 출현했죠. 오히려 갭 하락 시작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7.5일선 부근 올 때 뭐 이제 매수 타점이 될 수는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지금 좀 매매 타점을 좀 보수적으로 매수가 안 되더라도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이때 타점을 보고 1,350원을 드렸는데 뭐 또 안 줬어요. 그러니까 오늘 한 세네 종목이 매수가 근처에서 덜 주고 마무리가 다 돼버렸죠. 반등이 아예 안 나왔으면 괜찮은데 반등이 조금씩 다 나온 꼬리가 다 조금씩 다 달린 상태라서 매수를 이어갈지 아니면 한 템포 다 낮춰서 매수를 할지 그 부분은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요즘 조금 매매가 꺼려지는 느낌이 들어요. 막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보강산업도 어저께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를, 어, 보통의 요즘의 패턴은 단일가가 풀리면 슈팅이 나오는 패턴이 많아요. 근데 보강산업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는 게 뭐냐면, 단일가 매매하는 동안 횡보하거나 하락이 있었으면 단일가가 풀리는 날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보강산업 같은 경우는 단일가 매매하는 내내 올랐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단일가 풀리는 날 상승보다는 투매가 나올 심리가 너무 높죠.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서 사서 리딩반에서는 다 그냥 팔게 제가 이게 오다를 드렸고, 저는 조금 아쉬워서 반 팔고 반을 쭉 보유했거든요. 단일가 매매 풀리는 날까지 한번 보려고. 근데 오늘 개파락하고 투매 쭉 나와버리길래 이쯤에선가 다 그냥 냅다 던져버렸습니다. 개파락하는 모습 보고. 예, 이렇게까지 해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관심 종목들은 이 정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2일 매매 복귀랑 13일 관심 종목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